안녕하세요. 집구석 일렬의 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뭘 할까 하다가 오늘은 심오한 내용인가요? 그렇게 어려운 거. 한국 작품이 아니고 영국 작품이더라고요. 소년의 시간이라는 작품을 할 거고, 이 작품이 좀 되게 무거워요.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좀 프레시하려고 또 한국 작품? 제품. 한국 영화? 쿠팡 플레이에 있는 괜찮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혼종이네요. 필요해요.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근데 괜찮았어요. 저는 되게 좀 음침하고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밝은 거를 싫어하나 봐요. 오징어 게임 3 곧 나온다는데. 기다리고 있죠. 밝은 거를 보고 나면 더 헛헛하고 기분이 더 안 좋아. 왜 그런 거죠? 이게 무슨 심리지? 그러니까 약간 무겁고 여운이 남는 걸 보고 나면 조금 생각하면서 뭔가 정화되는 희한하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피디님은 이제 때려 부시고 이런 것도 되게 편안하게 잘 보시거든요. 네. 평소에 안 그러는데 그걸로 이제 대신 해소가 그러니까 되나요? 때려 부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 또 그걸로 또 힐링이 되나 보죠.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 자꾸 봐서 폭력 성향이 생긴다. 그거 아닌 거 아닌가요? 네. 요즘은 그렇게 얘기가 바뀌었죠. 그 말 듣고 싶어. 왜냐하면 나 되게 음침하고 나쁜 사람 같아서. 소년의 시간이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추천을 받고 보게 됐는데 그 아들 가진 부모로서 그리고 지금 청소년 부모로서 꼭 봐야 될 게 아닐까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봤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게 우리가 폭삭 속았수다 뭐 약간 국뽕을 보태가지고 뭐 글로벌 1위로 완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줄 알았죠? 네. 아닙니다. 아니었구나. 아닙니다. 소년의 시간이 했습니다. 글로벌 1위를 4주인가 5주 동안 있었고 그 2위를 폭삭 속아수다가 달려가고 있었다고 그랬구나.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격차도 엄청나서 이 소년의 시간이 세계적으로 되게 지금 문제가 되고 화제가 된 작품인데 줄거리가 아주 단순해요. 단순하고 그리고 4부작이고 짧고 넷플릭스에 있고 그리고 한 회당 1시간 요즘 1시간 반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화 조금 긴 거 한 편 보는 정도로 시리즈 하나를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배너가 4시간이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근데 엄청 졸렸어요. 왜냐? 글자를 읽어야 됐어. 글자를 읽어야 되는 영화구나. 아니면 영어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영어죠? 영어가 안 들리니까 글자를 보는데 대사가 많지는 않아요. 또 근데 그런데 또 가다가 막 빨리 말하는 대사가 또 있어서 근데 그걸 놓치면 안 돼서 돌려보기도 하고 저걸 영화관에서 봤으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되게 졸려요. 근데 내용은 되게 궁금하고 되게 잘 만들어진 영화인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글자 읽어야 돼서 좀 졸리지 않았나. 근데 신기한 게 괜찮아. 그거는 더 졸았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왜냐면 너무 착해서. 내용이 너무 착해. 너무 아름답고 뽀사시하고 희망적이고 막 뽀송뽀송. 너무너무 갈등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졸고. 두 개 다 졸면서 봤는데 그래도 기억에 남았다. 네네. 그 소년의 시간 어떤 이제 내용이냐면 소년의 시간이니까 소년이 나오겠죠. 소년이 주인공인데 영화가 찍는 기법이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원테이크 그러니까 컷이었고 진짜? 네, 그런 기법이어서 1917이 그 대표적으로 1917도 못 봤어요. 그것도 롱테이크로.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몰입감을 주고 막 약간 뭔가 내가 그쪽에 막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나와서 그렇게 하기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촬영하기. 그리고 이게 이제 4부작인데 3부에서는 하여튼 한 공간에서 그걸 원테이크로 1시간을 찍었는데 와 이거 뭔가 싶더라고요 진짜. 나 어떤 장면일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압권이었다. 네. 그 찍는 기법이 그래서 몰입감을 주고 이게 이제 스릴러로 구분이 돼요 작품 종류가. 제가 영국 작품 뭐 최근에 본 거는 뭐 블랙미러 이런 거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영국 작품은 좀 그 영국 날씨가 그래서 그러니까 다 좀 이렇게 회색
빛의 그 조명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게 또 스릴러니까 그거랑 되게 잘 어울린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톤이라고 할까 그게 내용하고 들어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간단한 줄거리는 이거예요. 같은 반 친구의 살해 용의자가 되었어요. 13세 소년이 이 주인공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상담사하고 수사하는 과정 그리고 걔가 그 죄를 이제 인정하나 안 하나 뭐 과연 걔가 범죄를 저지른 게 맞나 이걸 추적하고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 이게 그냥 간단하고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게 시청자를 끌어들일 수 있냐 이걸 되게 좀 잘 했더라고요. 4부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화는 이제 이 소년을 체포하는 과정 그다음에 2화는 이 소년을 조사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잖아요. 학생이니까 학교 가서 이 소년이랑 그 주변을 탐문하는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소년이 범죄를 이제 시인하지 않고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 심리상담센터에서 있어요. 거기서 상담사가 이 소년의 심리를 파헤치는 과정. 그 다음에 네 번째 4회는 소년의 이름이 제임이거든요. 제임이 가족들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심리인가. 요렇게 간단하게 딱 구성이 되어 있고요. 1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1화에서 멈출 수 없게 만들어요. 이 작품은. 처음에 경찰 둘이가 경찰차에서 잠복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긴급 연락을 받아요. 체포하러 가라. 살해 용의자 있다. 그래서 그때가 새벽 6시였는데 제이미의 집에 막 들이닥쳐요. 근데 그거 보면서 되게 좀 놀랐는데 우리나라는 안 근데 그 살해 용의자가 소년이기도 하고 뭐 그 살해 용의자로 갔는데 무슨 테러 일어난 것처럼 막 출동을 다 해요. 막 총을 들고 막 그 집을 막 갑자기 문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새벽 6시니까 막 자거나 아니면은 씻고 이제 막 이제 일어날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 가서 가정집인데 1층에 이제 주방이 있고 2층에 침실하고 아이들 방이 있는데 막 2층으로 막 군화 신고 막 올라가가지고 그 소년의 방까지 가서 뭐 체포하려고 해요. 제이미는 자다가 깜짝 놀라요. 근데 그 제이미가 13살 소년이거든요. 외국이니까 만으로 13살이라고 해도 아직까지 막 애기 같고 막 되게 뭐 그런 소년의 이미지인데 근데 걔가 도대체 되게 막 여리여리하게 생긴 그 소년이 도대체 왜 제가 살해 용의자이지 이렇게 궁금증이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걔가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뭐 어리둥절해서 저 아니에요 뭐예요 막 이렇게 이제 막 놀래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걔가 놀래가지고 바지 막 실수도 해요. 얼마나 놀랬을까. 그 형사가 아빠 보고 옷 갈아입혀서 경찰서 가자 그렇게 해서 영문도 모르고 이제 막 경찰서에 그때 가게 돼 아침도 못 먹고 그래서 내 식구가 이제 문도 다 부셔졌고 집이 막 엉망이니까 제이미의 누나가 18살인가 그 있어요. 그래서 누나도 다 같이 경찰서를 이제 내 식구가 다 가게 돼요. 그래서 그 경찰서 가서 경찰서 가면은 이제 살해 용의자가 돼서 왔으면 사진을 찍고 등록을 하고 또 증거 채취를 위해서 뭐 피를 뽑고 막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뭐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가 뭐 그런 세세하게 다 보여줘요. 그리고 얘가 미성년자니까 동석 보호자는 뭐 미성년자인 얘가 선택하게 하는데 엄마를 할 것인가 아빠를 할 것인가 뭐 누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얘는 이제 아빠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건데 1화에서 볼 때 그것도 되게 잘 찍었던데 아까 원테이크라고 했잖아요. 근데 쭉 따라가는데 이 드라마는 이렇게 옆모습 뒷모습을 많이 찍더라고요. 오히려 소년 얼굴을 막 크게 보여주는 것보다 소년 뒷꼭지를 막 보여주는데 우리가 막 상상하게 되고 거기에 더 얘 소년이 어떤 마음인가 그걸 더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또 연기를 잘한 거지. 이 이제 나오는 주인공이 첫 연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기가 되게 좋았어요, 저도. 영국 거를 많이 안 봤지만 영국은 이런 스타일인가 싶은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잔인한 거 하나도 안 보여줘요. 그게 좋더라고요. 그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어떤 상황인가 다 알게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칼로 같은 반 KT를 찔러서 살해를 한 거예요. 몇 시간 전에.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증거도 나오지도 않았고 얘는 나 아니에요. 나 그런 거 없고 안 그랬어요. 얘가 계속 이제 아니라고 부인을 하니까. 근데 지금 그 혈흔이나 뭐 이런 거 다 얘가 진짜 다 상황이고 그 CCTV에도 얘가 맞으니까. 진짜 증거는 완전 명확하다고 이제 그런데 얘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4부잖아요. 3부까지 이 드라마가 어떻게 하냐면 계속 반전이 있을 거야. 쟤 아닐 거야. 뭔가가 있어. 쟤가 아니라고. 왜 쟤를 저렇게 연약하고 이쁜 소년을 왜 쟤를 자꾸 살인 쟤가 안 됐다. 막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반전이 없어요. 그게 반전이. 반전이 없는 게 반전이다. 그러니까 계속 기대하게끔 만든 거야.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뭐 제가 피치 못한 사연이 있을 거야. 그렇게 계속 생각하게끔 해요. 3부까지 계속. 근데 이제 4부 마지막에 끝날 때 이제 진짜 쟤였구나. 맞구나. 이렇게 이제 끝이 나요. 그런 영화인데 보면서 저도 뭔가의 사연이 있을 거라고 이제 했죠. 근데 도대체 저렇게 이쁘게 생긴 저런 착하게 생기고 막 저런 애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부에는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 경찰들이 외국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같이 있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학교를 가요. 학교를 찾아가요. 이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이제 주제나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저는 한 2가지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살해 용의자가 생겨나서 남겨진 부모, 가족,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심정,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주제로 작가도 그렇게 밝혔던데, 이 지금 현재 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 기성세대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꽁꽁 쌓여진 암호 같은 그 문화, 그거에 대한 문제점, 갈등,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고자 그게 주제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맞아요. 얘가 다 그 저질렀던 사건이 맞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어요. 이거는 인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들어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인셀이 뭔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문제를 다루면서 꼭 들어가는 게 인셀이라는 게 있는데, 인셀이 지금 뭐 유럽이나 뭐 서구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로 설명하자면 비자발적 독신주의자라고 해서 이제 보통 남자들한테 말하는데 80대 20이라고 뭐 법칙이 있대요. 그래서 80%의 여성이 20%의 남자한테 끌린다. 그러면 나머지 남자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야. 짝을 못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0%한테만 이제 매력을 느끼니까 그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약간 모태솔로인데 뭐 내가 원해서 모태솔로가 아닌 그러니까 비자발적 모태솔로. 뭐 루저처럼 약간 좀 찐따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여자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능력 있고 이런 남자들만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나는 평생 뭐 관계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여성 혐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여혐, 남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남초 사이트, 여초 사이트 모이다 보니 막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몰리게 돼서 양극화되고 그게 세계적으로 문제고 이게 청소년 문제에서 큰 주류더라고요. 근데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네. 20, 30대 이런 게 부각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초등 고학년부터 청소년기에 벌써 이런 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좀 서양은 네. 빠르지. 빠르네. 맞아요. 이 형사가 인셀로부터 문제가 되었다. 그걸 알게 된 게 학교에 조사를 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일단 협조적이지 않잖아요. 그거는 뭐 다 그렇잖아. 학교에서 기성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요새 또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막 질서도 없고 엉망진창이에요. 선생님조차도 뭐 동영상 틀어주고 막 늦게 들어가고 이게 교권이 완전 무너진 그걸 또 보여주더라고. 현실에서 이제 그렇다. 그 뭐 조사를 해도 애들 모른다 하죠. 몰라요. 왜 걔들 둘이 뭐 사귀었어? 뭐 왜 어떤 사이였어? 뭐 사이가 안 좋아? 몰라요. 뭐 다 아예 대화를 거부하죠. 경찰이 그렇게 묻는데. 그러니까 그 경찰이 아이도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임이랑 같은 동급은 아니고 2년 선배인데 그 아들이 이제 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니까 이제 서로 뭐 모른 척하자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아들이 아빠한테 잠깐 얘기하자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아빠한테 알려줘요. 아빠 인스타 알아? 인스타 알지? 인셀 알아? 아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의 아들 이제 선배 얘는 인스타는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댓글의 정황들을 보니 나는 잘을 몰라 그랬는데 아마 죽은 KT가 제이미를
욕하고 하여튼 좀 함부로 봤구나. 함부로 했을 거야. 그렇게 보여.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제이미도 착하고 죽은 KT가 착한 애 아니야니까는 애가 막 답답해요. 아니라고 아빠는 모른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빠는 이제 그 KT가 그냥 괜찮은 애라고 생각했던 게 인스타를 봐도 인스타 내용에서 특별히 뭐 이렇게 나쁜 그거를 찾아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뭐 다이너마이트 알아? 빨간 약 알아? 파란 약은? 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평범한 것처럼 써 있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근데 그건 어른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설명해줘도 아빠 못 따라가. 그래서 KT가 뭐 빨간 약 보냈지, 파란 약은 빨간 약은 뭐 진실을 말하는 거야. 막 이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뭐 매너스피어에서 뭐 행동 촉구를 뭐 말하는 거라고. 매너스피어는 또 그게 약간 극우 단체처럼 약간 그런 사이트거든요. 약간 뭐 그런 활동을 하는 그거 진짜 있는 사이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리고 뭐 아빠 하트 보내지 엄마한테. 무슨 색 보내? 빨간색 보내. 빨간색은 정말 진실로 사랑한다. 뭐 보라색은 뭐다. 뭐 분홍색은 뭐 사랑하지만 섹스는 원하지 않다. 뭐 그런 게 다 내용이 있는 거야. 자기들끼리 암호네. 네. 그래서 아빠는 전혀 모르는 세계고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알려주는 게 나도 잘 모르지만 아빠가 계속 헛다리 짚고 있는 거야. 쪽 빨려서 내가 알려주는 거야. 이야 아름답다. 그러고 이제 가버려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새로 공부해야 되겠네. 새로 공부가 되나 영입해야지. 많은 사람을. 영입을 해야 되네 진짜. 그렇게 해서 이 지금의 현실에서 이렇게 세대 간에 모르고 있고 단절이 됐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이게 지금의 그 영국 그리고 유럽 이쪽에 이제 문제.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렇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 영국 총리가 이거를 그 수업 시간에 고등학생인가 중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보라고 했다더 이 작품을 보게끔 하고 이게 너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이걸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이미가 KT를 죽인 게 맞는데 걔가 죽인 이유가 그냥 그거예요. 인기 있는 남자애가 있는데 KT가 인기 있는 남자애한테 차였어요. 근데 이 외국이니까 막 약간 막 선정적인 사진도 막 보여주면서 막 이건 약간 우리 문화는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인스타에 막 공유하면서 이렇게 막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차였는데 제이미는 친구들 이제 3명이서 어울리는데 제이미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귀여운 소년인데 거기서 자아상이 자기는 남성적이지도 않고 못생기고 인기도 없는 남자. 이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뭐 이쁜 자기 모델 같은 것도 막 인스타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게 근데 약간 인기 없는 친구들끼리 또 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3명이서 놀고 KT한테 약간 또 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KT가 이제 차인 거를 알고 인기 있는 남한테 약간 그런 걸 알고 KT한테 그 사이에 이제 대시를 좀 했었군요. 했어요. KT가 아까 80대 20처럼 제이미한테 전혀 관심이 없고 끌리기는커녕 무시를 한 거죠. 내가 그만큼 뭐 절박하진 않아. 내가 왜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발적으로 근데 칼을 또 진짜 갖고 갔더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건이 했는데 자기가 한 사실은 맞지만 제이미가 자꾸 부인하고 막 그거 아니에요 하는 꽂혀 있는 게 KT가 나를 완전 무시하고 나를 인셀이라고 하고 나를 그렇게 짓밟았다. 거기에 매몰돼 있는 거예요. 그 감정에만 치우쳐 있으니까는.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심리 상담사가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심리 상담사 그 3부에 나오는 그 여자 심리 상담사가 한 편을 그냥 대사를 어떻게 외웠죠? 옆에서 들어줬을 거야. 그런가? 진짜 근데 그 여자의 연기도 좋았지만 그 상담사인데 제이미의 연기가 진짜 같았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찾아보면 소년의 시간 그 연관 검색에 자동 검색을 뜨는 게 소년의 시간 실화 이렇게 계속 뜨거든요. 전혀 실화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실화 같은 거지. 이 찍는 기법도 그렇고 너무 현실적인 얘기라서 정말 있을 법한 얘기라서 그래서 거기서 얘기들을 해서 우리는 이제 얘 심리를 알게 되고 애가 약간 아직까지 애기 같고 이러니까는
좀 남성적이고 그런 걸 또 동경하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보호자 동석자로 아빠를 선택한 것도 있고 아빠의 그 남성성을 자기도 막 하고 싶어. 근데 얘는 아빠보다 그러니까 좀 아직 애기기도 하지만 남성성이 강한 애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기질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애 같고 그리고 뭐 스포츠에 막 그렇게 두각을 내는 애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아빠가 가서 축구부에 넣어줬을 때도 축구하다가 자기가 잘 못하면 아빠가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오지만 아빠는 그냥 보는 게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제이미를 약하다고 이제 막 비웃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에 막 속상해서 그냥 제이미를 얼굴 돌렸는데 제이미는 아빠가 나를 부끄러워해서 그렇다 막 이렇게 하고 아빠도 근데 얘를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꾸 남성적인 그걸로 해주려고 막 축구부에 넣고 복싱장에도 데려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쪽으로 펼쳤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될 때 좀 약간 헛다리 짚은 것처럼 서로 막 그렇게 됐고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게 아빠가 이제 가정 환경에 대해서 제이미가 과연 얘가 가정 환경이 나빠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을까 이런 것도 약간 비추는데 저는 블로그나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빠의 폭력성을 물려받지 않았을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평균 아빠가 있다면 살짝 욱하는 아빠 그러니까 약간 좀 화가 많은 아빠 그리고 약간 무뚝뚝하고 모습도 그래요. 일반적이지 뭐. 그러면서 막 그래서 뭐 하면은 뭐 우씨 막 이렇게 하고 막 약간 그런 아빠. 그렇지만 아빠가 열심히 살았어요. 변기 수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침에 8시 출근해서 막 밤 8시인가 막 이렇게 오고 나름 그렇게 해서 충실하게 가장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엄마도 평범하게 그냥 애들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려고 했고 그리고 누나도 괜찮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까 아빠가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 허리띠로 막 이렇게 애를 막 이렇게 때리고 막 묵하고 막 많이 맞고 이렇게 크긴 했어요. 근데 이 아빠는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아빠가 되면 나는 자식한테 이렇게 안 해야지. 내가 이렇게 많이 맞고 있으니까 난 너무 싫었는데 난 정말 자식한테 잘해줘야지. 제이미한테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기질도 있고 환경도 있었으니까 아빠가 나름 노력했지만 그래도 남들처럼 막 부드러운 아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 아빠라고 저는 보였거든요. 나름 노력을 대를 끊으려고 그 폭력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빠의 그 욱하는 폭력성이 그 제이미한테 그 나타나서 그러진 않았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것까지는 연관을 안 시키고 싶더라고요. 맞아.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제이미가 계속 부인을 하다가 마지막 화에서 제이미가 그러거든요. 아빠 생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내가 사실대로 말하려고 죄를 시인한다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는 그러면 이제 재판받고 진짜 들어가는 거지. 조사기간이 아니라 이제 진짜 감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엄마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끝이 나는데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뭘 좀 더 이렇게 했어야 됐나? 저렇게 했어야 됐나? 근데 이제 심리 상담사는 우리의 잘못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되게 좀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좀 확 와닿는 게 진짜 평범한 부모라면 그냥 좀 나름 또 최선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청소년들의 그 생활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해요. 내가 뭐 회사 갔다 와서 보면은 제이미 문 쾅 닫고 들어가서 그래서 뭐 거기 가서 뭐 게임을 하는지 뭐 포르노를 보는지 뭘 하는지 아빠 들어오지 마 하고 막 그러면 내가 문 불쑥 열고 막 들어가서 막 뭐 이러기도 그러고 그럼 놔뒀지. 그리고 뭐 사달라 해주면은 내가 그거 다 사줬지. 그 나는 한다고는 했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그리고 엄마도 뭐 어떻게 하려고 또 대하려고 했고 뭐 해주면 또 뭐도 해줬고 그러니까 나름 관심 가지고 했는데 자기만의 그 시간이나 그 시기에 또 다 그 자기만의 공간이나 그 세대 그거는 또 내가 끼어들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청소년의 엄마로서 그런 게 참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뉴스나 이런 거에도 많이 나오지만 극우화되고 우리나라도 양극화되고 이게 여혐 남혐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젊은 세대에서. 맞아. 그래서 라떼만 해도 옛날에 페미니스트 하면 그냥 뭐 여권 신장 그 정도로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걸 맞아, 넘어서가지고 요즘 남자애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쇼컷만 해도 페미 이러면서 쇼컷한 여자만 봐도 그렇게 단정 짓고 그래서 지금 그런데 내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근데 여기서도 약간 더 얘기를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하는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얘기를 더 하려고 하다가 가르치는 게 될까봐. 그럼 그쵸, 진짜 그쵸. 듣기 싫잖아요. 맞아. 하려고 하다가도 너 해, 이거 해. 뭐 가르치면 반항심이 탁 붙는 게 그때 청소년 시기잖아요. 저도 그거는 경험했고. 그래서 그게 참 어렵고 그거를 한번 생각해야 될 지점이다.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글씨 읽어야 되겠죠. 하품 나고 돌려보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여운으로서 이게 남겨진 내가 생각할 지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던져준 작품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1위를 하고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그러게. 네. 지금 현실에 당면한 글로벌한 문제이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와닿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네, 거고. 네, 네. 이 양극화, 뭐, 이렇게 여혐, 남혐이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세계적으로 이게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또 놀라웠어요. 그래서 조연이님은 소녀의 시간 어땠어요? 저는 그냥 아들 엄마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겁이 났어요. 그럴 수 저는 약간 있죠. 그런 상황을 보면 쟤 뭔가 억울한 상황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부터 먼저 좀 들거든요. 그걸 좀 찾아주고 싶은? 근데 반전이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씁쓸했어요, 마지막에. 형사한테 그 아들이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뭐가 있나 보다. 그래, 제가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야. 뭐가 있을 거야. 막 뒤집어 썼을 거야. 막 이런 거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크게 뭐 이렇게 부각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조용히 흘러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좀 난해했던 것 같아요. 그거가 알려줘서 그거를 알게 된 게 결국은 그런 청소년 문화에 깔린 어떤 거를 알게 해주느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핵심적인 거. 사건으로 핵심적이진 않지만 정서상으로 굉장히 핵심적인 단서였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볼 게 되게 많은데 처음에 저는 러다이트 운동도 잠깐 생각을 했었어요. 러다이트 뭔지 아시죠? 몰라요. 그게 그 영화 뭐죠? 발레하는 영화 남자애가 그건 진짜 그 시대 한참 전에 그 시대에 뭐더라, 그러니까 기계화로 빌리 엘리엇. 빌리 엘리엇. 엘리엇. 거기도 기계화로 넘어가면서 노동자들이 실직하고 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쭉 듣다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적을 만드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경계를 하거든요. 일단 친해지고 나면은 경계심이 없어지는 게 인간 본능인데 그 총균세였는지 사피엔스였는지 모르겠는데 파푸아 뉴기니 같은 그 가장 늦게까지 석기 시대를 유지한 동네잖아요. 거기는 정말 언덕이 수천 개가 있고 언어가 수천 개가 있을 그런 지형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서로 만나잖아요. 예를 들어 낯선 사람이잖아요. 일단 경계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무조건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앉는데요 일단. 그리고 서로 호적을 뒤진대요. 족보를. 정체 확인을. 정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뭐 하나라도 그러면 너와 나는 친구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굴 적으로 만드는 이유가 누굴 미워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내가 죽을까봐 라는 식의 접근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퍼뜩 들었냐면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큰 전쟁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딴 데 지금 전쟁하는 데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국지적인 거고 1, 2차 세계대전 전만 해도 국지적으로 전 세계가 다전투가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적이 분명해. 그래서 지금도 어르신들이 북한을 적으로 두나? 맞아요. 적이 필요해. 인간에게 적이 필요한 본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세대는 바로 전쟁을 겪은 세대한테 그 잔소리를 들었잖아요. 네. 근데 우린 겪진 않았잖아. 네.
지금 아이들은 어떨까? 그래도 우리는 약간 어렵게 살다가 이렇게 넘어간 세대잖아요. 네. 얘네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풍요롭지. 전쟁이 뭔지 알까? 이런 문제가 과연 이스라엘에서 생길까요? 중동에서 생길까요? 그들은 늘 지금도 전시 전쟁이니까. 상황이니까 외부의 적이 맞아요. 있지. 외부의 적이 있기 때문에 내부의 적이 없어져요. 내부에서 뭉쳐야지. 맞네요. 그러다 보면 남혐, 여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소득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의 양상은 다양할 것 같아요. 그걸 누군가 배후 조정에서 더 커질 수는 있지만 그 배우 조정이 정말 싫어. 근데 네. 너무 그렇게 가면 음모론으로 가기 때문에 음모론. 맞아요. 답을 못 찾아요. 왜 저는 그것보다는 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인간의 본성에 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나 하고서 다 진지해질게요. 외계인이 필요해요. 외계인이 필요해요. 지구를 침공하는 외계인이 필요한 거야. 그런 문제가 해결돼요. 한 방에 해결돼요. 어찌했을까? 단결할 수 있어 우리는. 빨리 찾읍시다. 외계인. 농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성적인 부분을 좀 조명했으면 좋겠어요. 전. 왜냐하면 이걸 자꾸만 누가 잘못됐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 가르쳐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면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사람이 우리 감정이 존재하잖아요. 저 T잖아요, 대문자. 여기 T 있으시잖아요. 감정 없으세요? 있죠. T가요, 어떻게 상황을 처리해 나가냐면, 감정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논리를 갖다 붙이는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는 성향들이 인간의 본성 중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감정으로 결정하고 논리를 갖다 붙이는 건 사실 감정형, 이성형 둘 다 똑같은데 똑같아요. 근데 T를 가진 분들이 감정을 조금 더 빨리 훅 뒤로 넘겨버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감정형보다 훨씬 더 그거에 민감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 감정을 일단 빨리 안 본 척 하려고 네네네. 그래서 그 감정을 갖고 놀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래도 되는 사람들은 F는 그거를 그냥 계속 쥐고 있으니까 그게 겉으로 볼 때는 감정에 왜 저렇게 치우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T는 사실 그거에 더 예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버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봐주세요. 그거에 예민해가지고 못 처리한다. 이렇게 하면 또 누굴 혐오하는 형태가 돼.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우리가 할 때 뭐든지 상대방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치. 근데 그거가 이제 재미로 밈으로 돌면서 그냥 그러지 서로 마. 희화하면은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 문제를 일으키니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게. 너 T야 하는 것도 기분이 맞아요.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상대방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라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고 아이들이 그러는 것도 뭔가를 분출할 곳이 필요한데 그 분출구가 뭔가 하면 적이 필요하다니까. 외계인 하나 만들자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지금 해야 될 게 정말 사람들이 적이 예를 들어 꼭 필요하다고 치면 누굴 적으로 하는 게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될까를 정치하는 사람들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러네요. 뭐 여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들 엄마들이네? 맞아요. 그래서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또 성이 남성인 기피디님과 그 여성인 엄마로서 아들을 보는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더 걱정도 되고 네. 모르는 이성의 아들을 둔 거니까 맞아요. 사실로. 남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득권을 굉장히 상실한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전통적으로 이어온 상황에서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농경 수렵 채취는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때는 평등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똑같거든요. 수렵을 해오는 게 늘 사냥을 해오는 게 아니에요. 채취가 굉장히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균형이 맞아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그냥 평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추정. 농경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히스토리잖아요. 히스 스토리잖아요. 그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이야기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것도 추정이지만 농경사회가 남자의 노동력을 더 많이 요구하는 그렇죠. 힘이 더 셌었으니까. 거기다 전쟁을 계속해야 돼요. 땅이라는 걸 소유하면서 그치. 전쟁을 지켰어야 누가 되니까. 하냐는 거예요. 남자들이 하는 거고 남자고 여자고 완력으로 붙으면 남자들이 이기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투에 참여를 안 했겠지.
그러면서 남성 중심으로 오다가 제조업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바뀌기 시작한 게 2차 대전이에요. 여자들이 공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된 거야. 남자들이 다 전장으로 가니까. 근데 일을 해보니까 여자들이 잘해. 아주 힘쓸 일은 기계가 하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컨텐츠 보고서 우리 수다 떨고 있잖아요. 그렇죠. 컨텐츠 만들고 있잖아요. PD계에는 여초예요. 문화 콘텐츠 쪽이 여자들이 많아요. 퍼센트가 계속 높아져요. 이렇게 되면은 남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갖고 있던 기득권을 계속 뺏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혐오를 한다는 거는 이유 불문하고 디스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죠. 이유가 있는 척하지만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사회적으로는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되게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인간 본능에서 본성에서 찾아보자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이란 개념이 너무 이렇게 섞여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다들 공평하길 바라잖아요. 근데 그 공평이 사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처한 이거에 따라서 그 진짜 공평이라는 게 달라져야 되는데 항상 그거를 그냥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개념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더 불만들이 더 터져 나오고 불만일 게 아닌데 이건 공평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버리고 그리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이 상황에서 군대냐 출산이냐 이런 것까지 가버리니까 그래서 더 이게 극대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내가 손해본 거 본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대를 갔다 온 동안 여자들은 왜 안 가? 저는 사실은 저도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근데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그런 생각 별로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뭐 다른 역할이 다른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피해가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항상 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그렇잖아요. 경계에 있는 사람 여기 등급제에 시달려 보셨잖아요. 다 내신 등급. 저 2등 차이로 내신 등급 하나 밀렸어요?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근데 그런 일들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지. 그런데 세상은 또 변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1, 20년 지나잖아요. 노동력 부족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때 가서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급급하면 나중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야?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근데 인간은 또 그렇게 되지. 맞아. 뒷북 치고 그거 수습하고 또 뒷북 치고 수습하고. 맞아요. 그 근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좀 반대예요. 약간 인권을 이데올로기화 시킨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거든요. 지나치게 가버려가지고 한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쪽이어서 맞아요. 인간은 서로 존중해야지. 그건 맞는데 이게 도를 지나치니까 이게 도리어 혐오의 재료가 돼버리는. 근데 적당한 건 안 되나 봐요. 근데 당장 이제 우리 부모로서 뭐 어떻게 애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게 참. 개인적으로는 많이 물어보고 많이 듣고 도리어 가르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훌륭하신 거예요. 왜냐면 일본 유형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일본은 원래 꼰대 기질이 나올 수 있는 기질이거든. 저 다시 해봐야 되나? 나 일본 아닌 거예요. 아니 그걸 잘하시는 1번 맞으십니까? 어디로 봐나 1번이십니다. 근데 상당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있는 거죠. 잘 컨트롤하고 있는 1번인 아니 거지. 얼마 전 수학여행 가는데 셀카봉 안 가져가 엄마 줄까 이러니까 아 무슨 소리야 개인 취급받아. 문화에 또 그런 게 있어. 깜짝 놀랐다. 그치. 그런 거는 그렇게 얘기 듣고 이제 아이한테 한번 핀잔 듣고 이런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 핀잔 들어주는 게. 그래서, 우리도 늘 핀잔 듣거든요. 지금. 그래서 맞아. 그냥 핀잔 들으면 아 그래? 맞아. 최대한 참고. 저 요새 그거에 되게 서운해가지고 삐지 척 있는 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건 괜찮아. 전 삐진 건 괜찮다고 봐. 잔소리는 안 좋다.
삐진 거는 동정심을 사는 행동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뒤돌면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막 씨? 근데 애들이 이제 우리를 가르치는 때가 저희는 늘 가르침을 받고 있거든요. 가르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러려니. 저 벌써 지금 가르침 받고 있어서. 그렇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게 도리어 소통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하면서 정리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시켜보세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부모가 이제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경험한 거나 뭐 이렇게 인생의 그 지혜로서 막 이런 걸 얘기해줘야 하나? 그런 걸 하나도 얘기 못해주면 어떡하나? 세상이 바뀌어서. 근데 그걸 얘기해 줄 때가 오긴 와요. 부모가 맨날 당하고 내 얘기에 이렇게 하고 막 부모가 좀 쉬운 부모야. 네. 그럼 자기가 어려울 때도 얘기하거든요. 자기의 그 감정이 힘들 때도 부모가 어려운 부모면 그때 얘기 안 하지. 근데 부모한테 막 자식이 잔소리했는데 부모가 막 이렇게 움찔하고 막 잘 듣고 이러면은 내 얘기가 먹히네 이러면서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자기 고민을 얘기할 때는 내 지혜를 얘기해 주는 게 먹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진지하게 들어줘. 또 아이도. 그 때가 있다. 맞아요. 그 아이가 고민을 들고 왔을 때 내가 그걸 해주면 되지. 아닐 때 헤집어서 해주면 안 들어요. 안 들어갈 것 네. 같고 오히려 말문을 닫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라떼는 들어가는 순간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세상이 달라. 그쵸. 너무 달라요, 진짜. 네, 그렇다고 해서 인스타 못하게 할 거예요? 요즘 인스타에서도 사람이 떠나는 추세라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걸 못하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럴 순 없잖아. 그들의 세상은 그들의 세상. 그리고 그거를 또 겪어봐야지 애들이 또 딴 데서 헤쳐나가지. 맞아요. 그걸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너무 온실이잖아. 광고하겠습니다. 네. 여행 가세요. 여행 좋지. 특히 전 차 타고 다니는 거 많이 원하잖아요. 네. 같은 방향을 보면서 얘기할 시간이 많아져요. 그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면 할 말 못할 말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쓸데없는 수다 같은 걸 많이 떨어야 그 와중에 잠깐씩 쓸모있는 말을 하게 되는 거지. 쓸모없는 얘기를 안 하면 쓸데있는 얘기가 안 나와. 그것도 안 해. 맞아. 진짜. 특히 자식이랑은 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학생들은 총각 남자 선생님이 연애담 얘기해주면 제일 좋지.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네, 그래서 되게 조금 생각할 거리가 많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네, 그런 걸 좀 느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좋은 작품 같아요. 네, 좋네요.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